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육 강사 권시원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반기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달려왔는데 아직까지 이론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아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하반기에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러한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임용 합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반기를 보내야 하는지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이번에 커리큘럼은 특수교육학 문제풀이반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반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선생님들 중에서 나 아직 이론 정리가 덜 돼서 그거 정리부터 하고 이제 문제풀이는 좀 천천히 들을래요 하거나 아니면 나 문제풀이 듣지 않고 나 계속 이론 정리해야겠어요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반 들으세요. 왜냐하면요, 선생님들 일단 문제풀이반을 들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를 얘기 드리자면 이제 이론들은 빠삭하게 알고 계신데 임용 합격을 하지 못하시거나 이제 낮은 점수를 받는 선생님들 보면 문제에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잘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이제 합격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보이더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문제풀이반 통해서 이제 내가 아는 이론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적용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문제풀이반을 비롯해서 이제 문제를 계속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인출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기를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만 단순히 풀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문제풀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를 푸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정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개념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정리하고 인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가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론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다. 내가 아직 이론 정리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할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하반기에는 인출을 이제 목표로 하셔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문제풀이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반 첫 시간이기 때문에 OT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OT는 강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강의 계획서 다 보시고 신청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의 목적 먼저 보자면 이제 파란색 부분만 볼게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해도 점검하기, 문제 해결력, 적용력 기르기 요 세 가지가 이번 강의의 대표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도 보시면 이제 문제풀이 프린트물에 보시면 구조와 틀이 같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와 틀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핵심 개념들이 무엇인지, 핵심 이론이 무엇인지 정리하실 수 있고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구조와 틀 보면 선생님들 이거 그냥 눈으로만 훑고 지나가실 거 아니시죠? 집에 가셔서 구조와 틀 보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계속 인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인출을 통해서 이해도를 점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의 시작 전에 다들 문제 풀고 오셨죠? 인강 선생님들도 문제 풀고 인강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력, 적용력도 같이 기를 수 있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자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특강으로 이번에 교직 논술 특강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교직 논술 특강 말고도 제 강의 계획서에는 없는데 제가 핵심 키워드와 관련돼서 특강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문제 해결력, 적응력을 좀 기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핵심 키워드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도 같이 들으시면서 이제 문제 해결력, 적응력을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자료 부분 보시면 이제 주교재로 거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이론서를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주교재에서 문제풀이 강의 노트에서 프린트 2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모범 답안지예요. 근데 모범 답안지 선생님 보시면 거기에 이제 습득 1권에 뭐 몇 쪽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쪽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제가 쪽수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선생님들 문제 푸시다가 나 이 내용 잘 모르겠는데 모범 답안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니면 더 확장해서 이해하고 싶은데 하시면 부교재에서 이제 쪽수 찾아서 계속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재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들으신 분은 이미 교재가 있으실 거고 이제 그래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부교재는 선택이다. 그렇지만 이제 모범 답안에서 쪽수가 나와 있는 건 이 부교재 쪽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별 세부 계획이 있는데요. 주차별 세부 계획 보고 조금 당황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서 했던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주차별 세부 계획을 세우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로 잘 연계돼서 나오는 것들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이제 몇 개가 좀 앞부분으로 갔어요. 그 부분 보시면 일단 지적장애가 지금 1주차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4주차 보시면 지체장애 건강장애가 공학과 A씨와 연결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연계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 같이 넣어둔 거고요. 특히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영역들과 많이 잘 연계돼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앞부분에 봐둬야 이제 다음 파트를 공부할 때도 계속 써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앞쪽으로 해 놓았고요. 그리고 지적장애는 1주차에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2주차도 계속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는 1주차, 2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해서 볼 거다. 그래서 지적장애를 오늘 문제 풀어보셨는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생님들께서는 2주차에도 계속 지적장애 문제 풀 거니까 더 열심히 연습해서 그리고 공부해서 오셔야겠죠. 그렇게 선생님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주차에 전환교육과 조기개입 및 가족 지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10주차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반기는 선택과 집중 시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전환교육 같은 경우에는 중특 선생님 위주죠. 그래서 중특 선생님들께서 전환교육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조기개입 및 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특 선생님들 위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유특 선생님들께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이제 하반기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위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주차에 이제 전환교육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만약에 전환교육 파트는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인강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싸 개이득 하고 노는 거 아니고 이제 내가 전환교육 안 듣는 시간만큼 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어려웠던 부분들 다시 복습하는 시간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강의를 빼먹는다. 특히 유특 선생님들 학습장애 안 들으시죠? 그러면 일주일이나 시간이 남아요. 그때 나는 그러면 이때 여름휴가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주에는 내가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더 꼼꼼히 봐야지, 아니면 유아교육, 일반 유아교육을 더 열심히 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상반기에는 사실 제가 계속 쉬엄쉬엄 하셔도 돼요. 좀 놀고 이제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좀 쉬고 싶으시더라도 이제 잠깐만 쉬시고 계속해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부 계획까지 보았고요. 이제 강의 자료를 조금 자세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강의 자료로 두 가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풀이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문제풀이 보시면 구조화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화틀 통해서 선생님들 어떤 공부하셔야 될까요? 일단 우리 강의 시간에서는 구조화틀 같이 보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같이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하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 저랑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으로 또 보실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계속 인출을 하셔야 돼요. 뭐 말로 인출을 하시던, 글로 인출을 하시던, 뭐 핵심 단어들만 써보시던, 어쨌든 계속 인출하는 시기를 이제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틀 다 넘기고 나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문제틀 좀 익숙하신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가 기출분석, 심화이론 시기에도 이러한 틀로 했었어요. 그때 제가 빈칸을 많이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선생님들의 내용들을 많이 채워 넣으라고, 필기 많이 하시라고 빈칸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이유는,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들어있는 주요 개념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 강의 듣기 전에 오전에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풀이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01 옆에 네모칸 3개 보이시죠? 요 3개는 뭐예요? 복습을 적어도 3번은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정도 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보면 기억에 잘 남는다라고 했었어요. 그거 학습장의 시연 전략이었죠. 그래서 시연 전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자 해서 제가 3개의 칸을 드린 거고요. 더 많이 복습하시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최소한으로 3번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다 보면 우리가 구조화 틀에서 이야기한, 그리고 기본 심화이론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선별하고 이제 낼 때 보시면 이제 좀 더 기출에 많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이제 개별화 교육, 통합교육, 지적장애에 대한 문제만 있지만 우리가 점점점 파트를 지나갈수록 이전 파트에 있던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반복을 해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지도 받으셨죠. 모범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수업을 할 때에는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지를 아예 계속 펼쳐서 수업은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선생님들 뭐 수업 들으실 때 필요하시다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저는 이 답안지를 계속 보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렇게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혼자 복습하실 때 아예 그냥 답만 나와 있으면 좀 공부하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눠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혼자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지는 제가 표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표지에서 지금 조금 깨지긴 하지만 선생님들 프린트물 보시면 되죠. 이제 표지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장 만족스러웠던 날들을 생각해보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모두 해낸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섰다 라고 했을 때 아직 너무 할 게 많은데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담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계속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하반기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한 번 더 세워보시고요.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계획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계획을 하고 나면 잘 실행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을 항상 꾸준히 실행하는 그러한 하반기를 보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계획 세울 때 이제 내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계획 세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내 공부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메일로 계획 보내주시면 우리 고민되는 부분 같이 고민해 드리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같이 수정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지를 넘기면 이제 문제 답안지가 나오는데요. 답안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문항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문항이 어떤 파트에 문제인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이 있죠. 제가 문제 만들면서 생각했던 답안을 모범 답안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내용 파트가 있어요. 관련 내용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제가 넣어둔 건데요. 우리가 기출 분석에서는 제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담아드렸다면 이번에 문제풀이에서는 정말 딱 문제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담아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더 스스로 심화 확장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담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번 문항 선생님들 다 풀고 오셨죠. 이제 개별화 교육 관련해서 특히 구성 요소와 뭔가 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담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의 이점 부분을 넣어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별화 교육이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개만 안다고 해서 개별화 교육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 더 확장시켜서 어떤 걸 더 알면 좋을까요?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말고 그냥 법과 시행령도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구성 요소를 작성할 때 지켜야 되는 지침들이 있겠죠. 그러한 지침들도 같이 확장해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의 이점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또 옆에 빈칸 많이 뒀으니까 선생님들 여기다가 스스로 좀 심화 확장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지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포인트는 제가 무언가를 적어서 드릴 때도 있고요. 아예 이렇게 빈칸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도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이제 지문 포인트에다가 문제에서 나오는 핵심 어들을 좀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01번 문제 보시면 이제 은수의 개별화 교육 계획안 일부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개별화 교육 계획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 뭐 있을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써주시고, 그다음에 뭐 개별화 교육계획의 이점 이런 것들 적어서 핵심어들이 무엇인가,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어가 무엇인가를 좀 적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심어를 계속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요, 선생님들 임용시험에 가셔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서 핵심어들을 잘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 포인트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요것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혼자 공부할 때 사용하도록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OT 마무리했고, 이제 우리가 문제 바로 풀어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범 답안지 말고 구조화 틀 있는 요 문제지 가지고 이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별화 교육 및 통합교육 내용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구조화 틀로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의 및 용어 부분 보시면, 정의 및 용어는 우리가 특수교육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그냥 가볍게 훑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예요. 그래서 제2조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법은 우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워야 된다,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법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제2조는 정의이고, 이것은 교직 논술에서 우리가 서론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유특, 초특 선생님들은 이 제2조도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넘어가서 장애를 바라보는 모델, 여기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선생님들 사회적 모델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장애는 개인의 문제이다, 개별적 모델로 장애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장애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다.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장애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해야 되고, 이제 개인에게 이제 치료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적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별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개인의 치료보다는 좀 더 사회 인식, 사회에서 뭔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장애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 그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회적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 모델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ICF 모델인데, ICF 모델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ICF 모델에서는 우리가 장애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제 장애는 손상으로 인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으로 인해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참여에도 이제 한계가 가진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장애라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ICF 모델이에요. 그래서 ICF 모델에 대해서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이제 개인적인 영향과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ICF 모델로 대표되는 이제 사회적 모델과 선생님들 하나 비교해야 될 게, 이제 지적장애에서 우리가 앞으로 볼 AAIDD의 다차원적 모델을 조금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다차원적 모델 역시 인간의 기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사회적 모델 써야 되느냐, 다차원적 모델 써야 되느냐 고민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에 있어요. 지원. 그래서 지원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차원적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지원 체계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있으면 선생님들 AIDD의 다차원적 모델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 없이 그냥 우리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로 인해서 장애가 나타난다, 골자이면 사회적 모델로 선생님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다차원적 모델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 및 용어에서는 이렇게 부분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개별화 교육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특수교육은 개별화 교육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특수교육에서 개별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제가 계속 개별화 교육 할 때마다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개별화 교육은 1:1 개별 교육이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유치원 가서 이제 특강 같은 것을 했는데요. 특강 할 때 일반 교사 선생님들도 자꾸 왜 개별화 교육을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길래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봤더니 이제 1:1로 빼서 왜 수업을 안 하냐라는 질문이었더라고요. 이제 일반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따로 빼서 1:1로 교육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이 안 그런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선생님들 만났을 때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셔야겠죠. 개별화 교육은 1:1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개개인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제공하는 교육이고 이제 통합학급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화 교육은 1:1 교육 아닌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화 교육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일단 법적 근거겠죠. 그래서 개별화 교육 법적 근거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교육법 제22조,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다 암기를 잘 하고 계셔야 되고, 특히 시행규칙 제4조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 보시면 밑에 보시면 개별화 교육계의 구성 요소와 연결해서 좀 보셔야 돼요. 이 분홍색도 지금 색깔이 잘 안 나오죠? 조금만 진하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조금 그을게요. 개별화 교육 법적 근거, 특수교육법 제22조. 법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개별화 교육의 구성 요소 여기 연결해서 요 두 가지 연결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성 요소에서는 우리가 각각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작성 지침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 이번에 유특에서 교직 논술로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부분이 이 파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암기를 하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에서는 일단 법 위주로 선생님들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통합교육으로 바로 넘어와서 보자면, 이제 통합교육에서도 결국 이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또 좀 기억을 해두실 게 정상화의 원리와 최소 제한 환경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상화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최대한 전형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하고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하는 생활, 학습과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최대한 똑같이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이 정상화의 원리였고, 최소 제한 환경은 무엇이었어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 제한이라는 것 분리였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분리해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최대한으로 통합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 통합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통합교육이 제일 이상적인 건 맞지만 개별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꼭 통합교육이 베스트는 아니다. 그래서 개별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그 학생의 최소 제한적인 환경을 찾아야 되고,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상화의 원리를 찾아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같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제 통합교육의 당위성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직 논술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면접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각자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네 번째 보시면 통합교육을 위한 수업의 실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통합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통합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적절한 통합교육을 줄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통합교육의 질적 구성 요소는 이제 각자 선생님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보편적 학습 설계와 교수적 수정 볼 건데, 교수적 수정을 여기서 다룰 거고요. 보편적 학습 설계는 공학 가서 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와 교수적 수정은 차이점이 있어서 두 가지를 비교했었거든요.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는 언제 적용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시기부터 한다라고 했어서 사전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보편적 학습 설계를 할 때 고려하는 대상들은 모든 학생들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든 학생들을 고려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한다면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했었고, 교수적 수정은 보편적 학습 설계와 비교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후 조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수적 수정을 할 때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정을 한다기보다는 수정이 필요한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이제 교수적 수정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어디예요? 교수적 수정의 5가지 유형, 이 부분이죠. 그래서 교수적 수정의 5가지 유형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에서, 지문에서 아예 예시를 제시하고 이것은 교수적 수정 중에 어떠한 유형인가 물어보는 것도 있고, 반대로 교수적 수정의 중에서 뭐 교수 방법을 수정하려고 한다, 아니면 교수 환경을 수정하려고 한다, 수정해 보시오 하고 예시를 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유형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계속 예시, 사례와 연결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교수적 수정의 5가지 유형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좀 더 세분화 시킬 수 있어요. 교수 환경에는 2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게 들어가죠? 물리적, 사회적, 들어가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수정하는 것이 교수 환경의 수정에 들어가고요. 교수적 집단화라는 것은 내가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의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대집단,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집단을 데리고 할 것인가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볼 거지만 협동학습처럼 학생들의 팀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또래 교수해서 짝꿍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교수적 집단화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적 집단화 수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협동학습 또래 교수다라고 선생님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 방법의 수정에서도 우리가 3가지가 있었어요. 교수 방법 수정의 3가지 기억나시나요? 교수 활동, 교수는 안 쓸게요. 그리고 교수 전략, 자료,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이 3가지는 우리가 각각 나누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3가지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예시 물어볼 때 자료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자료 물어볼 때는 우리가
지문에서 어떠한 자료, 준비물이 있는지 꼭 찾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정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 내용의 수정 부분이 있는데요. 교수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죠. 교육과정 중에서 중다 수준 교육과정과 중복 교육과정 요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차이점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요? 중다 수준과 중복 교육과정의 공통점은 일단 같은 내용으로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근데 차이점은 목표 설정에서 차이점이 있었죠. 중다 수준의 목표에서는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었고요. 중복 교육과정에서 목표는 다른 영역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중다 수준 교육과정 얘기하면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원칙 부분 있죠. 원칙을 선생님들께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현장 가서 중다 수준 교육과정 운영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이제 배운 건 이제 수준 차이를 두는 거다라고만 배웠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수준 차이만 아무렇게나 둔다면 그것은 적절한 중다 수준 교육과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다 수준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원칙들을 잘 지켜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지만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써먹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문제에서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의 수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평가는 그대로 두고 방법만 수정하는 평가 조정이 있고요. 그래서 뭐 환경을 수정한다거나 이제 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아예 평가를 바꾸는 거. 그래서 대안적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가 조정에서는 평가의 목적은 그대로 하되 이제 목적은 해치지 않는 한에서 수정하는 것을 평가 조정이라고 했었고요. 대안적 평가는 이러한 평가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학생의 적절한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뭐 포트폴리오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채점에서도 대안적인 채점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좀 구분해서 평가 방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수적 수정에서는 이 5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또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교수적 수정 실행 단계 및 지침이에요. 이제 이거 사실은 공고학년도 초특에서 한번 나오고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 교수적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도 알아야 되고 지침도 알아야 현장 가서 적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원칙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문제로 나오기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 개념도 같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협력적 접근이 있는데요. 협력적 접근은 이제 전문가들이 장애 아동을 지도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협력적 접근에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건 협력적 팀이에요. 팀 접근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3가지 무엇이었나요? 다학문, 그리고 간학문, 초학문 있었죠. 그래서 다학문, 간학문, 초학문이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강점, 약점 같은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제가 설명드릴 때 일단 초학문적 접근이 이상적인 방향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방향을 이루기 위해선 이제 처음 들어오는 신입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초학문적 접근이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시면 현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초학문적 접근을 하는 선생님들보다는 그래도 좀 간학문적 접근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가낭문적 접근도 문제로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낭문과 초항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초항문 기억할 때 핵심 포인트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항문의 핵심어들, 주 서비스, 책임자, 역할, 방출, 원형 진단, 통합된 치료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협력 교수가 나오는데요. 협력 교수는 이제 2명 이상의 교사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를 하는 거다. 그래서 협력 교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동 계획, 그리고 공동 교수, 그리고 공동 사정,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획에서 사정 단계까지 모두 다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을 협력 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협력 교수에서도 5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제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강점, 제한점 때문에 어떠한 수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다 중요하다. 그래서 부교재에서 요거 다룰 때 여기 있는 쪽수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5가지 유형도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교수 지원, 그다음에 대안적 교수, 평행 교수, 손가락 좀 바꿀게요. 그다음에 스테이션 교수, 평행 교수 했죠? 그다음에 팀티칭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요 5가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적 접근이 전문가들끼리의 접근 협력이었다면 이제 협동학습은 학습자, 학생들끼리의 이제 협동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집단 내에서 같이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협동학습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보시면 4가지 원리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 다음에 개별적 책무성,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요 4가지 선생님들 잘 암기해 두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 첫 번째와 2번째로 얘기했던 이제 긍정적 상호의존성 그리고 개별적 책무성은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특히 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학습에서 우리가 협동학습의 유형 요 부분도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6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요걸 조금 더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에서 4번까지 분류를 하고 5에서 6까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분류하는 기준은 일단 우리가 소집단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6가지 모두 다 집단 내에서는 협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급을 집단으로 만들면 여러 집단들이 나오겠죠. 그 집단들 간에 경쟁을 하느냐,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1번에서 4번까지 요것은 집단 간 경쟁을 하는 것이었고요. 5번에서 6번은 집단 간 협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5번, 6번은 집단 간 협력이었고 1번에서 4번은 집단 간 경쟁이다. 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장에 나가시면 되는데 특히 집단 간 경쟁으로 우리가 묶은 것에서 STAD, 우리가 성취과제 분담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이 협동학습의 유형이 기본이 되고요. 요것을 가지고 TGT, TAI, 직소2는 조금씩 변형이 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도 성취과제 분담학습을 기본으로 해서 어떠한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부분을 이제 집단 간 경쟁,
집단 간 협력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하게 선생님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교수는 협동학습만큼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또래를 활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또래 교수자와 또래 학습자가 있어서 또래 교수자가 또래 학습자에게 알려주는 건데 1대 교육의 책임은 누구일까요? 교사겠죠. 이제 또래를 활용하는 거긴 하지만 이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는 또래 교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래 교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감독하고 피드백 제공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교육의 책임이다. 완전히 위임하는 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래 교수의 분류 부분 보시면 이제 분류를 우리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요. 유형에 따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래 교수자와 또래 학습자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 무엇이라고 했었죠? 상보적 또래 교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보적 또래 교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고정된 것. 상보적이 아니니까 비상보적 이렇게 선생님들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방식은 내가 또래 교수자와 또래 학습자를 구성할 때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할 건지 아니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할 건지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동질 집단, 또래 교수, 이질 집단, 또래 교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에 따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학년, 같은 연령으로 또래 교수 집단을 구성한다면 동학년 또래 교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급 학년, 위에 학년 아이들이 아래 학년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을 때는 상급 학년 또래 교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에 따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좀 더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 가르치겠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전문가 또래 교수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좀 잘 못하는 학생이 잘하는 학생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역할이 반전되었다라고 해서 역할 반전 또래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에 따른 형태가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또래 교수를 할 때 또래 교수가 필요한 아이들 몇 명만 골라서 할 수도 있지만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학급 전체가 붙고요. 그리고 학급 전체를 이제 둘씩 1대1로 짝꿍을 지어서 또래 교수를 한다 그러면 학급 전체 또래 교수가 되고요. 그런데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1대1로 짝꿍을 지어주지 않고 팀으로 만들어서 또래 교수를 한다라고 하면 학급 전체 또래 교수 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팀으로 하면 이제 여러 명 아이들, 한 4-5명 아이들을 한 팀으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명이 또래 교수자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 역할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번에는 이 아이가 또래 교수자,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또래 교수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바꿔서 하는 상보적 또래 교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학급 전체 또래 교수 팀이라고 하고요. 학급 전체 또래 교수는 1대1로 짝꿍을 지어줘서 하는 건데 이렇게 1대1로 우리 학급 전체를 다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이제 기준을 도달했다, 충족했다 해서 보상을 제공하면 그것을 우리가 전체 보상이라고, 전체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 강화. 그리고 팀을 나누어서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을 다 짝꿍을 지었는데 뭐 요 아이들은 A팀, 요 아이들은 B팀 해서 경쟁을 붙여서 이제 이긴 팀에게 강화를 제공한다 하면 이것은 팀 강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팀 강화, 학급 전체 또래 교수
그리고 전체 강화, 학급 전체 또래 교수로 또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급 전체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의 유형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거 무엇이었을까요? 또래 주도 학습 전략이 있었죠. 그래서 또래 주도 학습 전략.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팔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또래주도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또래 교수를 활용하는 것이었고, 얘의 특징은 단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3단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파트너 읽기 해서 우리가 같이 읽음으로써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읽기 다음에 나오는 게 단락 요약이죠. 내가 읽은 거 요약함으로써 읽기 이해 능력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측 릴레이 있었죠. 이 단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읽기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래 교수를 지도한다 라고 하면 또래주도 학습 전략 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개별화 교육과 통합 교육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보았고요. 문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OT를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보고 문제는 잠깐 쉬고 보도록 할게요.